안녕하세요. 저의 다낭 브이로그 보고 오셨나요? 그 다낭에서 산 모든 물건들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여러분. 아니 근데 제가 평소에 그냥 좋아하는 것들 있죠. 쌀국수나 구수한 커피 이런 것들을 아주 전문으로 하는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산 그 모든 물건들이 다 제가 어떻게 너무 좋아 막 이러면서 산 물건들이어가지고 오늘 영상에 좀 호들갑이 많을 예정이라는 거, 완전 호들갑 주의라는 거 미리 경고를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이렇게나 많이 샀어요. 무거워. 일단은 다낭 롯데마트에서 가장 많이 샀어요. 그래서 롯데마트에서 산 것들을 먼저 보여드릴 건데, 가장 유명하다는,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산다는 게 이거래요. 이 비프온이라는 브랜드가 베트남에서 국민 브랜드라고 하거든요, 쌀국수계에서. 거기에 있는 포보 쌀국수를 사왔어요. 이 포가 쌀국수고 보가 소고기래요. 소고기 쌀국수. 제가 쌀국수를 진짜 엄청 좋아하거든요. 제 브이로그를 예전부터 봐오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좋아하는 걸 알고 계실 텐데, 거의 한 10년간 쌀국수 외길 인생을 지금 걷고 있어요. 저의 최애 맛집 장소들도 다 쌀국수 집이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롯데마트 갔을 때 쌀국수의 고장인 베트남에서 그 수많은 쌀국수들이 진열돼 있는 걸 보면서 완전 도파민이 완전 뿜뿜 터지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많은 쌀국수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 고른다는 게 너무 재밌고, 그 쌀국수랑 구수한 커피 사러 베트남 또 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취향 저격이었고, 저처럼 쌀국수랑 구수한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베트남 가시면 신세계를 경험하실 거라는 거. 그리고 제가 이렇게 봉지 쌀국수를 많이 사온 이유가, 한국에서도 웬만한 봉지 쌀국수 사서 먹었을 때 실패 확률이 거의 없더라고요. 향신료 향 나는 깔끔한 육수래요. 첫 번째는 무난하게 요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제품부터 좀 안 무난한 제품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대낫이라는 브랜드의 똑같이 소고기 쌀국수예요. 포고인데 비프온 다음으로 유명한 흔한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는 살짝 조금 실패 확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롯데마트에 있었던 쌀국수들 검색하면 웬만하면 후기가 다 좋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안 좋은 후기가 있는 거예요. 계피 팔각향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저는 이건 안 사겠다고 내려놨는데, 남편이 챗GPT한테 물어보더니 이거 괜찮다라고 한다, 이거 사자 해가지고 저희 집에 오게 돼. 그리고 이 다음에 산 쌀국수들은 다 그냥 제가 이뻐서 산 쌀국수들이에요. 너무 예쁘죠, 보라색. 아니 이 패키지가 너무 예뻐요. 완전 베트남스럽고. 이것도 비프온 브랜드의 분보호에라는 쌀국수인데, 이 분보호에가 매운 쌀국수래요. 그래서 사진 보면 고기 올라가 있고 국물 빨갛고, 근데 베트남의 쌀국수들이 다 맵다고 해도 한국인들의 입맛에는 하나도 안 맵고 막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아마 그렇게 안 맵지 않을까. 얘도 후기를 찾아봤을 때 후기가 거의 없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예뻐서 산 쌀국수. 이것도 완전 베트남스러우면서 예쁘지 않냐고요. 다른 건 다 포본데 얘는 포가잖아요. 이 가라는 게 닭고기 육수래요. 근데 이거는 블로그에 후기가 한 개도 없더라고요. 뭔가 되게 현지 맛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는 비프온이 또 나왔어요. 반닭 꾸어. 이거 뭔가 빨간색인 게 매운 건가 봐요. 베트남 항구 도시인 하이퐁에서 자주 먹는 음식이래요. 이 반닭구어가 꽃게 있죠, 꽃게. 게 육수를 베이스로 한 쌀국수고, 사진에도 이렇게 게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제가 이거 후기 찾아봤는데, 해산물 육수의 쌀국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먹으면 되게 만족하실 거다 하시더라고요. 이거 제일 기대돼요. 저 해산물 쌀국수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쌀국수인 줄 알고 산 건데, 이게 그냥 컵라면이더라고요. 저 이 도라에몽이 귀여워서 산 거예요. 여기 이렇게 도라에몽 모양 어묵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약간 어린이용 라면으로 나온 건가 봐요. 여기에 어린이 영양성분 1일 권장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칼슘 230mg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매운 소스가 들어있는데, 그 매운 소스를 안 넣으면 어린이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맛이라고 하고, 여기 들어있는 매운 소스를 넣어서 먹으면 약간 똠양꿍 같은 맛이 난대요. 새콤하면서 매콤한? 똠양꿍 엄청 좋아하는데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저 똠양꿍도 진짜 좋아하는데. 그리고 약간 해산물 베이스라고 합니다, 얘도.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완전 취향일 것 같은데. 쌀국수는 여기서 끝이고요. 쌀국수 여기까지 샀고, 이거 제가 다 먹어보고 이상형 월드컵 한번 할게요. 그리고 이제 커피로 넘어갈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완전 구수한 커피 좋아하는 구수한 커피파인데, 롯데마트에 갔더니 커피 코너에서 커피 시식을 진짜 엄청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나가지고 거기에 있는 거 하나하나 다 마셔봤거든요. 그러다가 진짜 최고 맛있는 커피를 만나서 산 게 이거예요. 거기서 제가 시식한 것 중에 이게 제일 맛있었어요. 패키지도 되게 베트남스럽고 예쁘지 않나요? 요런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너무 대반전인 게 인터넷에 아무리 검색해도 얘가 나오지 않고 저는 이거 먹어보고 맛있으면 인터넷으로 직구로 또 구입을 해야지 이랬는데 파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후기도 아예 연계예요, 연계. 이거 후기를 쓴 사람을 제가 검색을 잘못한 건지 못 찾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궁금한 게 내가 이거를 집에서 먹어봤을 때도 그때 그 롯데마트에서 산 것처럼 맛이 있을까가 진짜 엄청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그때 그냥 그 기분 때문에 그때 너무 그 롯데마트에서 막 신나고 여행 와서 즐겁고 그 기분 때문에 제가 시식을 했을 때 맛이 있었던 건지 실제로 내가 이런 일상에서도 먹었을 때 진짜 맛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서 제일 먹어보고 싶은 거 1순위예요. 저는 이게 왜 좋았냐면 제가 처음 먹어보는 커피의 맛이었어요. 그래서 그 맛, 그 풍미에 완전 반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진짜 구수하다고 하는 커피를 먹었을 때 구수함 정도가 한 30%라면 얘는 구수함의 정도가 한 80%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저한테 느껴지는 그 구수함의 정도가 완전 높은 거예요. 내가 그동안 먹어봤던 커피는 구수한 커피가 아니었다 라고 느껴질 만큼 충격적으로 이 정도로까지 구수한 커피가 있구나 라고 느껴질 수준이어서 그랬는데 이거 왜 사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야. 완전 개치인가 이거? 신생 브랜드인가? 라이온킹.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해서 GPT한테 막 물어봤더니 전설의 족제비 커피 루악 스타일의 커피래요. 이게 제가 이 영상을 쫙 찍고 시식회를 할 거거든요. 제가 지금 영기인 상태예요. 지금 배가 너무 고픈 상태라서 그때 얘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이거는 제가 그 호텔에서 코코넛 커피를 먹어봤었잖아요. 근데 코코넛 커피가 제 취향이 아닌 거예요. 그래도 호텔에서 파는 코코넛 커피인데 꽤 맛있는 코코넛 커피일 텐데도 저한테 좀 느끼하고 그래도 기왕 베트남 왔으니까 코코넛 커피도 이것저것 시식을 해보고 맛있는 거 사가자 해서 코코넛 커피도 이것저것 시식을 해봤는데 저는 얘가 가장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게 관광객들이 선물용으로 엄청 많이 사는 코코넛 커피라고 하더라고요. 미스터 비의 거. 지금 조금 기억이 흐릿하기는 하지만 최대한 기억을 떠올려 보자면 그 시식했던 다른 코코넛 커피들은 되게 달달한 믹스 커피에 코코넛 향을 조금 인위적으로 추가한 그런 맛이 살짝 있었는데 이거는 어쨌든 제일 맛있었어요. 그 시식했을 때 제가 남편한테 뭐라고 했냐면 나 호텔에서 파는 코코넛 커피보다 이게 훨씬 맛있어. 제가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스틱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카누처럼 물에 타기만 하면 되는. 궁금해 너무.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남편이 산 콘삭 다람쥐 커피라고 유명하더라고요. 이게 베트남 여행 가면은 선물용으로 제일 많이 사는 커피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후기도 진짜 엄청 많고 실제로 남편도 이거를 베트남 여행 간 친구가 선물로 사다 줘서 먹어봤었는데 그때 너무 맛있어가지고 남편이 롯데마트에서 이거 보자마자 바로 카트에 담더라고요. 이건 무조건 사야 돼 이러면서 자기 이거 되게 맛있었다면서. 근데 제가 이 커피가 진짜 기억에 남는 커피인 게 뭐냐면 이거 약간 사연이 있는 커피예요. 베트남 갔던 친구가 선물해줬던 그 시기가 이 집 이사 오기 전에 제가 유튜브 초창기 때였어요. 그때 제가 한참 위 쪽이 안 좋아가지고 커피를 아예 못 먹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거를 탈 때마다 그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지금도 여기서 막 헤이즐넛스러운 향이 너무 좋은 향이 여기서 막 진짜 풍기거든요. 이게 향이 진짜 미쳤어요. 집에서 이거 타잖아요? 온 집안에 이 헤이즐넛 너무 좋은 향이 막 퍼져요. 네, 제가 그때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못 먹던 시기여가지고 남편이 이걸 타 먹을 때마다 진짜 너무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남편이 막 맛없어. 이거 그냥 그래. 나도 이거 그냥 선물 준 거니까 먹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사실은 맛있었대요. 근데 이게 진짜 한국인이 많이 산다는 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한국어도 적혀 있어요. 오죽하면. 남편도 저랑 똑같이 완전 구수한 커피파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구수한 커피로 유명하다고 하고 이렇게 타먹는 거고 여기 귀여운 다람쥐가 그려져 있고 그리고 여기 안에 설탕도 같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취향껏 설탕도 넣어서 먹으면 되는 거고 이거는 하나도 검색했을 때 안 나오는 걸로 봐서는 만약 선물용을 고민하신다면 이 두 가지가 선물용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시식을 해봤을 때 와 진짜 멋있다 해서 산 제품인데 얘는 진짜 유명한 제품이더라고요. 제 입맛이 맞았어요. 이번에는 리치맛 아이스티 제품이고 얘도 이렇게 뜯어서 보면은 이렇게 스틱 형태로 돼 있어서 립톤 아이스티처럼 이렇게 타서 먹으면 되는 저스트비엣. 여기 이 아이스티가 맛이 되게 다양해요. 뭐 복숭아 맛, 망고 맛, 리치 맛, 패션후르츠 맛 다양한데 이 리치 맛이 제일 유명하다고 하고 망고 맛은 너무 달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저도 시식했을 때 기억나는 게 무슨 알갱이들이 뿅뿅뿅 들어있었거든요. 그게 치아씨드래요. 그래서 치아씨드까지 들어있으니까 건강에도 좋다. 치아씨드 몸에 진짜 좋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샀더니 이거는 사은품으로 이걸 주셨어요. 이렇게 생긴 건데 이건 제가 하나 먹어봤거든요. 그냥 굉장히 평범한 약간 립톤 아이스티인데 훨씬 더 밍밍하고 단맛도 조금 덜한 아이스티 맛? 굉장히 평범한 아이스티 맛이었고 자 이렇게 해서 다낭 롯데마트 식품관에서 산 것들은 이렇게 끝이고요. 그리고 제가 롯데마트 1층에서 또 뭘 샀냐면 짜잔 이게 다낭 주얼리 브랜드예요. 이 P&J라는 게 주얼리를 전혀 살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맨날 끼는 그 엄청 쬐끄만한 진주 귀걸이 있잖아요. 그게 항상 제가 너무 작아가지고 아 이거보다 딱 한 사이즈 조금만 더 큰 거를 사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그 롯데마트 1층에 진주가 이제 크기별로 쫘라락 다 있는데 진주가 엄청 저렴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10만 원 넘는데 여기서는 5만 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진주는 그렇게 티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아, 여기서 사야겠다 하고 지금 제가 끼고 있는 요거예요. 요거. 진주가 그냥 진주조잉? 진주 좋아하시는 분들 다낭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TMI가 있는 것은 제가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원래 끼던 그 쬐끄만한 진주 있잖아요. 그 쬐끄만한 진주랑 얘랑 크기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 쬐끄만한 진주가 한국에 왔더니 없어졌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분명히 파우치에 넣어서 캐리어에 넣은 게 분명히 기억에 나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서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살다 보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보증서가 들어있고 요런 케이스에 담아져서 주십니다. 종이로 된 케이스고 이렇게 들어있던 거고 그리고 이 브랜드를 남편이 막 검색을 해보니까 이 P&J라는 브랜드가 베트남에서 굉장히 고가의 엄청 유명한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사기를 잘한 것 같아요. 앞으로 저의 문신템. 자 그리고 롯데마트에서 또 뭘 샀냐면 그 미니소에서 산 거예요. 이거는 짜라란 이 시나모롤 빗은 제가 브이로그에서 샀다고 보여드린 건데 이거는 뭐 한국에서도 살 수 있는 건데 그냥 시나모롤 만난 게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리고 이 병아리 인형은 뭐냐면 이렇게 감은 다음에 두면은 이거 사주니까 그때부터 완전 방방 뛰어다니고 밥도 엄청 잘 먹고 그래가지고 이 삐약이한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아, 롯데마트에서 산 거는 이제 끝났습니다. 끝! 그 다음 보여드릴 거는 짜란! 굉장히 베트남스러운 것이 나왔죠. 호텔 내에 있는 카페에서 산 거예요. 그 호텔 1층에 망고 스무디랑 망고 빙수가 정말 맛있는 카페가 있었는데 그 카페에서 되게 작게 이렇게 굿즈 같은 것들을 팔고 계시더라고요. 숙소에 묵는 내내 그 카페에 그렇게 굿즈 존이 있는 줄 몰랐어요. 너무 작게 있어가지고 근데 마지막 날 저희가 공항으로 가기 직전에 이 카페에서 망고 스무디 하나만 사가지고 이거 들고 공항 가자 해서 마지막으로 들렸거든요. 정말 급하게. 근데 제가 이거 그 음료를 주문하면서 바로 옆에 보니까 굿즈존이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굿즈존에 있는 것들이 정말 다 예뻤어요. 그래서 사실 그 베트남 가면은 라탄백을 많이 사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라탄백 유행이 지나가고 니트백이 유행하잖아요. 그 한시장이랑 그 마켓에는 다 라탄이고 니트백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웬걸 그 호텔 내에 있는 카페에서 이런 걸 팔고 있을 줄이야.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퀄리티가 꽤나 좋고 실제로 보면 더 예뻐요. 크기도 되게 귀여운 미니 사이즈여가지고 그리고 이 팔걸이 부분이 되게 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 수도 있고 여기에 이렇게 멜 수도 있어요. 이 옷에도 너무 귀엽네. 그리고 이 뜨개가 촘촘히 된 것에 이 퀄리티도 너무 좋고 내부는 이렇게 천으로 덧대어져 있어요. 그리고 주머니 하나 있고 잠깐만 크기가 생각보다 꽤 돼서 브이로그용 카메라도 여기 들어가겠는데? 실용적인 면에서도 완전히 굿이네요. 제가 딱 원했던 게 뭔가 베트남스러우면서도 일상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패션템들을 굉장히 찾고 찾았는데 제가 찾은 유일한 제품이 이거였다는 거. 그리고 이 굿즈존에 액세서리들도 되게 예뻤어요. 특히 팔찌. 제가 사고 싶던 굉장히 베트남스러운 팔찌가 있었는데
그것도 살 걸 약간 후회가 되고 어쨌든 엄청 급하게 사느라 브이로그에 담지도 못한 그런 굿즈 존에서 산 가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호텔에서 산 거 짜란! 이건 브이로그에서도 나왔었죠. 하얏트 리젠시에서 마사지를 받고 차를 딱 주시는데 그 차를 마셨더니 와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티가 맛있다 이런 게 아니라 몸이 이렇게 싹 노곤해지면서 싹 풀리는 그런 맛이라고나 할까요? 왜 보이차 먹을 때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그래서 약간 보이차 같으면서도 약간 대나무 맛도 나면서도 끝맛은 살짝 버섯스러운 맛도 나면서도 제가 보이차를 옛날에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 옛날에 제 감성을 다시 떠올리게 해준 그런 뭔가 명상할 때 마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 아무래도 마사지 샵에서 마사지 끝나고 내어주시는 차다 보니까 그렇게 몸이 싹 다낭은 진짜 신기한 게 왜 이렇게 처음 먹어보는 맛으로 마시는 게 많은 거예요. 내가 이걸 한국에서 내 집에서 마셔도 그렇게 몸이 싹 풀리는 느낌의 차일 것인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얼른 빨리 먹어보고 싶어요. 아, 그리고 이거는 정말 황당한 사연이 있는 그런 제품인데, 아니 이거를 제가 한시장에서 샀는데 한시장이 진짜 에어컨이 없어서 너무 덥고 사람이 엄청 많고 저희는 아이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정말 힘들게 쇼핑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한시장에서 사고 싶었던 것은 베트남스러운 시나몬롤을 사고 싶었거든요. 그냥 한국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나몬롤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키티가 아오자이를 입고 있는 키티가 있는 거예요. 베트남 전통 의상이 아오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 이렇게 얼핏 봤을 때 이게 아오자이인 줄 알고 베트남스러운 키티라도 사자 하고 얘를 이렇게 덥석 사온 건데 이게 숙소에 돌아와서 보니까 아오자이가 아니라 기모노인 거예요. 일본 옷이었어요. 그래서 다낭에 가서 내가 웬 일본 키티를 사온 거야? 가 된 거죠. 너무 웃기지 않나요? 근데 이거 진짜 이렇게 얼핏 봤을 때 아오자이 같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예쁘긴 되게 예뻐요. 다음 일본 여행 갈 때는 일본스러운 키티 안 사도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시장 갔을 때 한시장 근처에 있는 이런 견과류 파는 가게에 들려서 사온 물건입니다. 저는 견과류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제가 먹는 용은 아니고 이거는 선물용으로만, 베트남 가면은 마카다미아랑 캐슈넛 꼭 사야 된대요. 엄청 맛있다고. 그래서 아 설마 견과류를 안 좋아하는 내가 먹어도 맛있는 수준일까? 하고 여기서 이렇게 시식을 해봤는데 제 입맛에는 똑같더라고요. 아, 그리고 저는 캐슈넛보다 마카다미아가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껍질 있는 마카다미아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구선생님들께서 DM으로 꼭 견과류는 껍질이 있는 걸 사래요. 껍질 어차피 까기도 쉽고 껍질 있는 게 훨씬 맛있대요. 근데 이게 패키지가 딱 선물하기 좋게 이렇게 돼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딱 이런 베트남스러운 모자를 쓰신 분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것만 산 게 아니라 참 이것도 샀어요. 이거는 살 계획이 없었는데 거기에서 되게 이것저것 시식해보라고 계속 주시거든요.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숟가락에 뭘 이렇게 묻혀가지고 계속 먹어보라고 주세요. 근데 시식해봤는데 이게 되게 맛있는 거예요. 바로 망고잼. 여러분 망고잼 드셔보셨나요? 역시나 망고의 나라여서 그런지 망고잼도 엄청 맛있더라고요. 인위적인 망고 맛이 나는 망고잼이 아니라 정말로 맛이 나는 망고잼. 우리가 베트남에서 먹었던 그 맛있는 망고, 딱 그 망고로 만든 것 같은 잼. 이게 그냥 이렇게 먹는 거랑 빵에 발라서 먹는 거랑은 또 만족도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제가 이거 빵에 한번 발라 먹어보도록. 바삭하게 구운 식빵에 이거 바르면 얼마나 맛있을까 진짜. 아 근데 이것도 맛있으면 아쉬울 것 같아. 이것도 진짜 여행 가는 거 아니면 못 사는 거잖아요. 어머나 끝났네. 너무 아쉽네. 아 이게 있었구나. 맞춤 아오자이를 한시장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짜잔! 맞춤 아오자이. 제가 갔던 매장이 일부러 사장님이 한국어 잘하는 사장님이 있는 매장을 찾아서 간 거였거든요. 댓글에서 그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한국어 엄청 잘하신다고. 근데 제가 일부러 한국어 잘하는 매장을 찾아간 거라는 거. 다 그렇게 한국어를 잘하시지 않습니다. 영어나 아니면 파파고로 이렇게 소통을 했는데, 그래서 이거 사이즈 다 재고 2시간 있다가 찾으러 오면은 이렇게 딱 몸에 맞춤으로 사이즈를 제작을 해주셔가지고 뭔가 살짝 이거 하고 후회했던 게 코랄한 거보다 조금 더 베트남스러운 컬러감으로 할 걸 하는 아쉬움이 살짝 들더라고요. 다음 베트남을 여행 가게 된다면 이거 한번 잘 모셔놨다가 입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절대 일상에서 못 입는 옷. 이렇게 다낭에서 사온 모든 것들을 다 보여드렸고 이제 드디어 한번 시식회 가보자고요. 너무 궁금해. 저는 쌀국수 중에서 그냥 제일 예쁜 걸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요.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한번 끓여볼게요. 제가 끓여왔거든요.
아니 진짜 쌀국수까지 끓여왔어. 아니 이게 사실은 이런 거는 당연히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시식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그냥 한번 후기 없는 거 그중에서 내가 진짜 예뻐서 언니 예뻐서 산 거 이런 거 시식하면 재밌겠다 해서 얘를 끓여온 건데 스프를 넣는 순간 향신료 향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짝 시식하기 조금 걱정되는? 과연? 고수 냄새가 좀 나네. 뭐야 맛있잖아. 사랑이 독서대를 좀 빌려서 여기서 시식회 할게요. 이 향에서는 조금 거부감이 느껴지는 그 향신료 향이 있었는데 실제로 먹어보니까 그 맛이 나긴 나는데 크게 거슬리진 않고 고수 느낌이 좀 많이 나고 이 고수랑 이 향신료 특유의 냄새가 호불호 좀 셀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되게 괜찮아요. 엄청 현지식인 느낌? 그리고 봉지 쌀국수 느낌의 면이 전혀 아니에요. 면이 툭툭 끊어진다거나 면이 이렇게 감칠맛이 없는 면이거나 이랬거든요. 이 면 너무 좋다. 베트남에서 먹었던 쌀국수보다도 더 현지 맛이에요. 이거 하나로 여기가 베트남이구만. 그리고 아까 정보에서 이거 살짝 맵다 그랬었나요? 1도 안 매워요. 여러분 쌀국수 다 먹었는데 처음엔 맛있었는데 끝까지 먹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식 쌀국수를 좋아하는 건가 봐요. 뭔가 향신료 향이 확 강해지니까 적응이 어렵네요. 그 다음에 드디어 커피! 진짜 너무 기대돼. 와 진짜 너무 궁금하잖아요. 아니 제가 다낭에서 이 네일 받았잖아요. 제가 결혼식 이후로 네일 받은 거 아마 처음인 것 같거든요. 무려 6년 만에 받은 거예요. 네일 받으니까 이런 거 뜯을 때 되게 불편하네요. 짠! 라이언 킹 커피 타왔습니다.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과연 그 마트 시식에서의 그 감동이 이어질지. 너무 맛있잖아. 아니 뭐야. 제가 진짜 커알못이라서 제가 하는 말이 너무 주관적이라서 이게 진짜 와 미쳤다. 아 진짜 너무 맛있는데? 첫 맛은 되게 고소한데 뭔가 모르는 되게 고급진 초콜릿의 풍미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무슨 풍미라고 해야 되나? 그런 풍미가 중간에 샥 치고 끝맛은 정말 약한 수준의 산미가 싹 치고 오는 이 3단계가 탁탁탁 분리돼서. 근데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왜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마시는 커피 보면 진짜 맛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먹지는 못하니까 안 먹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나이가 돼서 커피를 딱 마시면 엄청 쓰고 뭐야 내가 생각했던 그 맛이 아니잖아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 약간 제가 이 커피를 먹었으면 내가 생각하던 딱 그 맛이다 하고 맛있어 했을 것 같은 느낌 속에 검정고무신의 기영이가 커피 먹는 에피소드 나오지 않나요? 그 에피소드 보면 커피 진짜 맛있어 보이거든요. 그 에피소드에서 약간 이 커피 마실 것 같은 느낌? 초주관적인 리뷰. 아, 이거 첫 맛이 이 때리는 이 첫 맛이 진짜 이게 루아 커피인가? 얘가 아까 GPT가 그랬잖아요. 루아 커피 100%는 아니지만 어쨌든 루아 커피를 모티브로 한 커피라고 GPT가 그랬거든요. 너무 행복한 맛이에요. 진짜 맛있네? 완전 전문적으로 커피를 알지 못한다 뿐이지 어쨌든 그런 비싼 커피는 먹어봤단 말이죠. 근데 항상 좀 100% 찐맛있다 하는 커피는 만나지 못했어요. 항상 이 정도면 맛있네 이거였는데 이 커피는 정말 누룽지 같은 구수함인데 이 풍미가 이런 말 진짜 잘 안 하는데 풍미가 진짜 도란맨인데 도란맨? 이거 못 사잖아요 근데 한 10개 들어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먹어요? 아니면 이렇게 맛있는 커피가 이 세상에 많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진짜 내 특이 취향으로 맛있는 건가? 이거 냉장고에 넣어놓고 다음에 먹고 카페인 너무 많이 마시면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이 코코넛 커피도 너무 먹어보고 싶어요. 요 코코넛 커피도 타왔고요. 과연 조금 밍밍하게 탔다. 물 조금만 덜 할걸.
좀 진했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은? 시식했을 때 다른 코코넛 커피들은 그 인위적인 단맛이 별로였는데 얘는 단맛이 좀 적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그 코코넛의 특유의 느끼한 고맛 있죠. 얘도 어쨌든 코코넛 특유의 느끼함이 조금 거슬리긴 하는데 어쨌든 그 코코넛 특유의 느끼함이 그래도 적당히 즐길 수 있을 정도로 딱 들어가는 그런 느낌? 그냥 약간 얘는 와 진짜 맛있다 이것보다도 별미로 먹기 좋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은 리치 주스 가십니다. 리치 주스 타왔습니다. 여기 밑에 치아씨드 알갱이들이 가라앉아 있는데 카메라엔 잘 안 보이네요. 얘도 더 진하게 탔어도 됐잖아. 그냥 너무너무 맛있는 리치 주스 맛. 맛있긴 한데 얘는 솔직히 그 마트에서만큼의 감동스러울 수준으로 맛있는 맛은 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마트에서는 대박이야 대박이야 제가 막 이랬거든요 남편한테. 어쨌든 선물용으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리치 주스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 잘 안 팔긴 하니까. 이렇게 해서 시식 타임 끝났고 자 여러분 다음 시간이 또 있어요. 저희 여기서 끝 아니에요. 여기서 빠이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빠이빠이인 줄 아셨죠? 시식 끝나가지고. 이 다낭 브이로그 댓글을 한번 대답해보는 그런 코너 속의 코너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댓글에서 국밥 같은 분량으로 끓여주셨다고 엄청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게 제가 또 너무너무 감사했고 긴 브이로그의 분량을 좋아해 주시는 걸 너무 잘 알아가지고 웬만하면 나누지 않고 좀 무리를 해서라도 최대한 길게 올리려고 하는데 진짜 너무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소심한 하트. 천국이네요. 그나저나 엘베가 없다니요. 호텔은 다 엘베 있는 게 아닌가 봐요. 저희가 묵었던 그 동이 엘베가 없는 동이었고 다른 동은 지나가면서 보니까 엘베가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어찌나 배신감이 느껴지던지. 사실 영상에서 이 얘기를 막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 3층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너무 고생해가지고 사실 후회가 되기도 했어요. 이거를 무조건 체크를 할 걸. 꼭 엘베 있는 객실로 달라고. 아니면 1층 그 그라운드 플로어층이 무슨 펜션처럼 통창문이 있거든요. 그 통창문을 열면 몇 걸음 걸으면 바로 수영장인 객실이에요. 어쨌든 그라운드 플로어층 아니면 엘베에 있는 동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날이 저렇게 더우면 아이 데리고 물건 들고 다니는 게 너무너무 싫고 힘들 텐데 더군다나 촬영까지 스위티님이 너무 대단하고 그냥 막 너무 다 이쁩니다. 진짜 그 한시장 갔을 때 저희가 짐 막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고 남편이랑 저랑 사랑이 번갈아 가면서 안고 거기 그리고 유모차도 가지고 못 가요. 유모차 길이 다 엄청 울퉁불퉁 막 이래서 사랑이도 물론 걷기는 걷는데 얘도 힘드니까 안아달라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아이가 걸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그런 데가 있어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안고 막 짐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남편은 얼굴이랑 목에 땀이 많고 저는 겨드랑이에 땀이 많아요. 이거 완전 TMI. 남편 목에 그렇게 땀이 많이 나는 걸 처음 봤어요. 이 엄청 굵은 땀방울이 한 10개가 막 이렇게 맺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겨드랑이에서 계속 툭툭 땀이 떨어지고 막 웬만하면 그렇게 더울 때는 피해서 가야겠다. 다음 여행지는 어디로 갈까 아직 정하지를 못했거든요. 이 날씨가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날씨를 고려해서 그럼 다음 여행지 고민해볼게요. 제가 거의 여행 유튜버가 된 것 같아요 요즘에. 이런 댓글. 동남아는 지금 날씨가 제일 극악입니다. 오히려 우기가 따뜻하고 생각보다 많이 습하지 않아서 더 좋아요. 비도 이슬비에 5분 만에 그치고요. 간편하게 갔다 오기에는 역시 베트남이 짱입니다. 근데 그렇긴 해요. 베트남만한 데가 없어요. 일본이 제일 가깝기는 하지만 뭐 맨날 일본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와이, 발리 이런 데 가기에는 비행이 너무 길잖아요. 그리고 구선생님께서 그런 댓글도 남겨주셨어요. 다음에는 우리나라 추울 때 다낭을 또 가셔서 제가 호이안이랑 바나힐 이런 관광지 안 갔잖아요. 이런 데 안 갔으면 또 가셔야 된다고. 제가 거기 갔으면 엄청 좋아할 거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디야? 라이온킹 사러 또 가야 할 명분이 생겼네. 라이온킹 너무 아쉬워. 그리고 제 옷이랑 모자 정보 되게 많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항상 영상에 자막으로 정보를 넣거든요? 근데 그게 자막이 작아서 잘 안 보이셔가지고 댓글로 물어보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는 옷 정보 자막을 조금 더 키웠는데 그래도 안 보이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음에는 옷 정보랑 모자 정보, 저의 OOTD 정보를 다 더보기란에도 적어둘게요. 항상 꼭 적어둘게요. 항상 꼭.
트위티님 후쿠오카도 가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후쿠오카 괜찮나요? 안 그래도 후쿠오카 되게 궁금하고, 그리고 여름에 삿포로도 되게 좋다 그래서 그 두 군데 눈여겨보고 있어요. 다음 여행은 삿포로 아니면 후쿠오카? 그리고 이거 완전 다낭 여행 TMI이긴 한데 사랑이가 처음으로 그 4시간 비행기를 타본 거잖아요. 제주도 오키나와 간 게 전부니까 이렇게 길게 탄 게 처음이었는데 사랑이가 가는 비행기 오는 비행기 둘 다 해서 안 잤어요. 잘 타이밍의 비행기를 둘 다 탔는데, 그래서 이게 이코노미라서 그런 건지 4시간 이상 비행은 좀 무리일 것 같아요. 사실 저희는 그 다음 여행지는 진짜 한번 멀리 가보자 생각도 있었거든요. 막 10시간, 11시간 비행하는데 다낭 해보고 그런데 가보자, 이럴 완전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 있었는데 그 4시간 비행을 엄청 힘들어하는 걸 보고 비행기에서 울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저희가 막 비행기에서 할 수 있는 재밌는 거 엄청 많이 챙겨갔어가지고 그러진 않았는데, 잠을 안 자니까 아니면은 안 자는 시간에 가면 되잖아. 안 자는 시간. 그래도 10시간은 무리지. 갑자기 혼자만의 대화를. 그리고 또 문제가 사랑이가 비행기 화장실에서 쉬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10시간, 11시간 비행은 안 되겠다 깨닫긴 했어요. 사랑이가, 와, 이것도 완전 TMI이긴 한데 화장실을 가려요. 제가 화장실 되게 가리잖아요. 제가 화장실에 좀 예민하죠. 근데 저는 커서 이렇게 된 거지 어렸을 때는 안 그랬거든요. 사랑이는 벌써부터 밖에 화장실 중에서도 깨끗한 건 상관없는 것 같고 좀 이렇게 조용하고 이런 데서만 쉬를 하지, 밖에서 손 말리는 소리 윙 나고 이러면 거기서 쉬 절대 못해요. 아무리 마려워도 쉬 마렵다고 울지언정 거기서 쉬를 못하거든요. 근데 비행기 화장실이 되게 이렇게 떨리고 조용하지 않잖아요. 쉬하면 사탕 주겠다, 쉬하면 뭐 주겠다 엄청 해봐도 결국 못하고 내렸어요. 근데 우리가 기저귀를 안 챙겨간 것도 있구나. 그래도 기저귀에서는 하긴 하는데 밖에서도. 10시간? 호주? 이거 완전 육아 동지랑 수다 떠는 느낌으로 지금 나 하고 있잖아. 10시간 비행기를 그냥 아침에 타버려서 비행기에서 계속 놀지 뭐. 10시간을 비행기에서 놀 수 있을까? 언젠가 한 타임은 자야 되는데 비즈니스를 타면 사람이가 비행기에서 잘까요? 비즈니스랑 이코노미랑 그렇게 다른가 싶긴 해가지고. 왜냐면 저희가 사랑이 자리를 마치 비즈니스석처럼 만들어주거든요. 이 팔걸이 다 올리고 저희가 이렇게 양옆으로 최대한 붙여가지고 사랑이가 편하게 누울 수 있게 고민을 좀 해봐야겠어. 다음 여행지를. 저 이 댓글 보고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진짜. 잠깐만. 이 댓글은 식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점프 해주세요. 이 댓글 보지 마세요, 여러분. 무조건 뒤로 가기 하세요. 비위 약하신 분들도 이 댓글 보지 마세요. 벌레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벌레 얘기. 점프. 다 점프하셨죠? 시작합니다. 다낭 하얏트 리젠시 5월 31일에 갔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침대 옆에 매미만한 바 선생 보고 기겁했어요.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영상으로 보니 또 이쁘네요. 제가 진짜 벌레 공포증이 진짜 심하거든요. 제가 이 얘기 영상에서 한 적 있나요? 흔한 벌레들은 괜찮아요. 거미랑 바땡땡 그 녀석들 보면은 전 완전 혼비백산 될 정도로 되게 심해요, 벌레 공포증이. 근데 그 하얏트 리젠시 너무 깨끗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와, 여기 컨디션 너무 좋다. 근데 화장실에서 거미를 딱 한 번 보긴 했는데 거미가 약간 좀 괜찮은 거미였어요. 뭐 이 정도면 괜찮네 하고 그냥 남편한테 잡아달라고 하고 넘겼는데 팥땡땡이 나왔다니. 제가 머물렀던 숙소에도 나왔을 수 있는 거잖아요. 다음에는 지은 지 얼마 안 된 신상 숙소로 가야겠네요. 그 하얏트 리젠시가 진짜 퀴즈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퀴즈 프로그램 뭐 매주 수업이 달라요. 그 사랑이가 남편이랑 저 마사지 받는 동안 갔던 거는 먹이주기 체험하고 그리고 보물찾기 같은 거 하고 꿀벌 이렇게 만드는 그거였고, 그 원어민 선생님이 해주는 수업이고 영어로 막 수영장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놀이터도 진짜 잘 돼 있고 키즈 풀에 모래놀이 할 수 있게도 이렇게 쫙 돼 있고. 그래서 정말 아이 있으신 분들께 너무 강추인데 하얏트 리젠시가 되게 엄청 오래됐어가지고 저처럼 벌레 공포증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집에서 진짜 초간단 쌀국수 만들 수 있는데 청정원에서 나온 쌀국수 페이스트 있으면 진짜 맛있어요. 저 이거 사려고 캡처해놨잖아요. 언니 제발 하와이 빅 아일랜드 마우이 꼭 가주세요. 오하우도 좋지만 빅 아일랜드부터 돌고 오시면 언니 진짜 엄청나게 행복하실 거예요. 제일 좋았던 호텔은 빅 아일랜드 힐튼 와이콜로아 빌리지인데 수영장이 바다랑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다고요? 수영하다 보면 바다 거북이가 나온다고요? 너무나 귀엽고 힐링되는 거. 와, 진짜 대박이다. 그리고 포케나 음식 자체가 엄청 헬시하고 네, 제가 포케 같은 막 헬시한 음식 진짜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좋아하긴 하겠는데 사람이는 조금
또 가면 빵만 먹겠네. 10시간 비행 도전해봐요? 근데 하와이는 그럼 언제가 좀 선선하고 놀기가 좋냐? 저 또 막 30도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11월부터 4월이 가장 쾌적한 시기래요. GPT가. 습도도 낮고 24도에서 28도고 여름 푹푹 찌는 느낌 거의 없고 2, 3월에 가면 좋겠네. 2, 3월이면 사랑이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컸으니까 비행기도 더 잘 탈 거고. 2, 3월 하와이 제가 스위티한테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와이 한 달 살기 하면 진짜 좋겠다. 너무 힐링인 댓글이 많아요 진짜. 동남아 가시면 1일 2 마사지 해야 돼요. 저희 딸은 4살인데 어릴 때부터 여행 다니면서 남편이랑 번갈아 가면서 마사지 하다가 두 돌 때부터 낮잠 시간에 맞춰서 같이 베이비 마사지 했더니 5분 만에 기절이에요. 안 그래도 저희가 사랑이도 한번 마사지 받아볼까?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아직 너무 어리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아니면은 사랑이도 발만 마사지를 한번 받아볼까?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막 거기서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 무슨 체험도 하지, 한시장도 가지, 롯데마트도 가지 그래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못 받았긴 했는데 아마 저희가 몇 박 더 머물렀으면 사랑이도 받아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이 받았을 때 어떤지 진짜 너무너무 궁금하고 특히 더 궁금한 이유가 사랑이 네일 받을 때 얌전히 잘 받잖아요. 그렇게 뭔가 서비스 받는 거 쑥스럽지만 이러면서 받긴 하잖아요. 약간 그런 모습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밌다. 마사지를 받다가 애도 자는구나. 베이비 마사지 다음에 가면 꼭 받아볼게요. 너무 궁금하다. 너무 궁금하다. 그리고 마사지 너무 좋더라고요. 이것도 TMI인데 제가 그 다낭에서 받았던 마사지 너무 좋아가지고 한국 오자마자 저희 동네에 있는 마사지 샵 가서 마사지 받았잖아요. 그 스톤 마사지 제가 좋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스톤 어쩌고저쩌고 하는 마사지 샵이 집 근처에 있길래 거기 가서 바로 마사지 받았어요. 저 다낭에서 한국 오고 그 이코노미 4시간을 타니까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온데 간데 다 알이 배겨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몸 풀어줘야 된다. 베트남에서 그때 받았던 마사지 너무 그립다 해가지고.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마사지 맛집을 찾아가지고 몸 뭔가 뭉쳤을 때 그럴 때 받으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운동으로 푸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 무채 같은 게 망고예요. 베트남은 딱딱할 때 망고를 먹어요. 무처럼 채쳐서 아삭아삭하게. 이거 저 진짜 궁금했거든요. 제가 분명히 메뉴에서 그 망고 어쩌고라고 해서 주문을 했는데 망고가 안 나오고 무채 같은 게 이렇게 소스에 버무려져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내가 잘못 주문을 했던가? 메뉴에서 뭔가를 내가 잘못 봤나 보다. 자막에다가 이거 망고가 아니라 그냥 쏨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적었었는데 그게 망고가 맞대요. 댓글에서. 그래서 저 이거 너무 신기해가지고 망고를 안 익고 썰면은 그렇게 무채처럼 된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심지어 먹었을 때 망고 맛이 아예 아니었거든요. 그냥 채소의 맛이었거든요. 너무 신기하다 진짜. 알려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재밌어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이 하원 시간이 다가와가지고 지금 좀 후달려요. 이렇게 해서 제가 아주 다낭에서 사온 것들이랑 다낭에서 뭐 이것저것 이렇게 잘 버무려가지고 영상을 맹글어봤는데 괜찮으셨나요 오늘? 조금 재미 요소 좀 있었나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막 DM으로 그렇게 보내주시기도 하셨어요. 다낭 영상 너무 재밌다고 후속편 없나요? 뭐 비하인드 영상 같은 거 없나요? 막 이렇게 다 보내주시기도 하셨었는데 이 영상으로 그 다낭의 여운을 우리 즐기자고요. 다낭 후유증 남으신 분들 다 이리로 들어와.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오늘 저랑 수다 떨어주셔서 감사드려요.